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 중 하나인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원유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에서 물과 불순물을 1차 제거하고 생산기지에서 재처리한 후 파이프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그런데 이동거리가 멀면 배로 수송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LNG선이다.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어 LNG선은 선박의 꽃이라 불린다. 한 척당 가격은 약 1억 6천만 달러.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손꼽히는 LNG선 전체의 70%, 즉 세 척 중 2척은 한국이 만들고 있어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LNG선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LNG선을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 문제는 천연가스의 부피.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는 부피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천연가스는 영하 162도로 냉각하면 액체로 변하면서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든다.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면 기체일 때보다 600배를 더 수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의 극저온 상태의 액체로 운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LNG를 담는 탱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제작 중인 LNG선들은 탱크의 용량이 점점 커지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특수 화물 탱크를 배 안에 설치한 멤브레인형이 대부분이다. 화물 탱크의 단면은 단열재, 누수 방지용 2차 방벽, 단열재, 그리고 1차 방벽인 멤브레인 시트의 구조로 만들어진다. 화물 탱크를 만드는 작업은 선체에 단열재 블록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단열재 블록 위에는 멤브레인 시트를 붙이는데 시트는 LNG와 직접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극저온의 내성을 갖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다. 만일 열대 지방이라도 통과하게 된다면 화물 탱크 안과 밖의 온도차가 200도가 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엄청난 수축과 팽창이다. 그래서 소재뿐 아니라 시트 표면에도 주름을 잡아 수축과 팽창을 대비한다. 멤브레인 시트를 붙이고 나면 시트와 시트 사이의 틈새는 용접으로 일일이 붙여줘야 한다. 멤브레인 시트를 용접하는 데는 2002년 개발된 플라스마 용접 기술이 이용된다. 초정밀 전자제품에 사용되던 고밀도 에너지인 플라스마를 적용한 최첨단 용접 기술이다. 플라스마 용접은 기존의 막대 용접보다 속도가 빠르고 변형이 안 된다는 점 등 많은 장점이 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아르곤 티그 용접 기법에 비해서는 그 품질 면에서는 훨씬 더 우수한, 즉 결함이 아주 적은 그런 용접을 생산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법에 비해서 약 3배 정도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해가지고서 전체 그 화물창의 생산 공기를 줄임으로 해가지고서 도크 공기도 줄고, 전체 공기가 준다는 얘기는 여러모로 저희처럼 대규모 대량 생산을 하는 조선공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화물 탱크의 용접은 전체의 70%를 용접 로봇이 하고 있다. 용접은 기계와 사람이 함께하게 되는데 용접 전에는 기계는 물론 작업할 사람도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최상의 컨디션에서만 그날의 작업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까다로운 것이다. 드디어 LNG 선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화물 탱크가 완성됐다. 화물 탱크 부피는 전체 선체의 70~80%를 차지한다. LNG선의 대부분을 화물 탱크가 차지한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완성되면 티끌 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LNG 기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진공 청소기를 작동시킨다. 액화시킨 천연가스인 LNG는 앞서 설명했듯이 영하 162도의 상태다. LNG가 직접 담길 탱크는 이러한 온도적 특징을 최대한 고려해 문제 발생을 막았다. 그렇다면 액체 상태인 가스를 운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배가 파도나 바람에 흔들리면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가 출렁거리기 때문에 탱크 벽에 반복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슬로싱 현상이다. 배가 움직이는 한 이 슬로싱은 피할 수 없는 물리적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먼저 화물 탱크 안쪽에서 발생하는 하중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LNG선 설계의 핵심 기술인데 현재는 슬로싱 하중이 큰 천정 부분의 단열 시스템 강도를 더 높이는 쪽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설계에서의 보강뿐 아니라 화물 탱크의 안전성 실험과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 실험은 보온재 블록에 일정한 충격을 주어서 블록이 깨져나가는 형태를 통해 그 강도를 계산해 보는 것이다. 다양한 높이에서 보온재 블록을 물속으로 낙하시키는 이 실험은 단열 시스템의 최종 강도와 슬로싱의 하중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다. 일반적으로 배 한 척을 건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9개월. 그런데 LNG선은 그 2배가 넘는 20개월 정도 소요된다. 공정과 작업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LNG선의 건조가 끝나면 실제 운항을 통해 성능을 최종 테스트하는데 이때 화물 탱크에 직접 LNG를 실어보게 된다. 먼저 화물 탱크 안쪽의 온도가 영하 162도까지 내려가는지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화물 탱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한다. 그리고 화물 탱크 내 압력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가스의 시운전과 함께 일반 선박과 마찬가지로 엔진이나 레이더, 항해 계기, 조타기 등의 항해 장비를 테스트하는 항해 시운전도 이어진다. LNG선은 소비지에 오면 생산기지에 머물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인천과 평택, 통영 등 3곳의 생산기지가 있다. 먼저 부두에 정박한 LNG 선박과 생산기지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야 하는데 이 설비를 암이라고 부른다. 보통 LNG선은 한 번에 7만 톤 정도의 LNG를 수송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양 정도의 도시가스다. LNG는 영하 162도의 극저온이다 보니 대기와 닿는 파이프라인엔 순식간에 성해가 생긴다. LNG선 한 척의 하역 시간은 대략 12시간 이상. 하역을 마친 LNG는 저장 탱크에 잠시 보관된다. 그리고 원래의 천연가스 상태로 기화시키는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LNG가 지나가는 튜브 주변에 바닷물을 흘려주어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다. 온도가 높아지면 LNG는 기화하면서 그 부피도 원래의 크기인 600배로 다시 커진다. 천연가스를 원래의 크기로 만들고 나면 마지막으로 가스 노출 등의 사고에 대비해
냄새 성분인 부취제를 첨가한 후 배관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